안녕하세요. 토크닥터 도닥 노소정입니다. 무더위와 비가 반복되는 여름철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계절인데요. 그만큼 더 주의해야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장염인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정동민 선생님과 함께 내 장을 괴롭히는 불청객, 장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염에 걸리면요 화장실도 들락날락하게 되고 배도 아프고 참 힘든 질환이잖아요. 이 장염은 왜 걸리는 걸까요? 증상 지속 기간이 2주 이내로 분류되는 급성 설사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원인 병원체로는 바이러스, 세균, 원충류가 있으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한 급성 장염인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밖에 비감염성 급성 설사의 원인으로 약물, 독소, 허열,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술 등이 있습니다. 보통 배가 아프거나 좀 설사를 시작한다 싶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장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말고도 좀 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장염에 걸리면 설사와 복통 증상이 주가 되는데요. 여기에 오심, 구토, 발열, 몸살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장염이 심한 경우에는 혈변이나 점액변, 그리고 탈수로 인해서 기력 저하나 어지럼증, 그리고 소변량의 저하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참 장염이라는 게 너무 힘든 질환이잖아요. 근데 또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장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만큼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장염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염에 걸리면 무조건 굶어야 하나요? 라는 궁금증인데 사실 장염에 걸리면 굶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저도 들어보긴 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좀 적용이 되는 말인가요? 장염이 걸려서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언가를 먹으면 자꾸 설사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드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설사를 많이 하게 되면 수분과 전해질에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경구로 충분히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복통이 어느 정도 있거나 그리고 식욕이 없고 오심,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수분이나 이온 음료 또는 유동식만 소량씩 드시는 게 좋겠고, 복통에 호전이 있고 식욕이 돌아오면서 오심, 구토 증상이 없다면 염분이 가미된 탄수화물 위주의 유동식이나 연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 점막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장염 증상에 따라 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르긴 하지만 금식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궁금증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사제를 복용해도 되나요? 인데요. 간혹 이 설사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사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지사제는 좀 괜찮을까요? 지사제는 장 운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인데 장염의 원인에 따라서 복용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복통이나 혈변, 점액변, 발열을 특징으로 하는 염증성 설사인 경우에는 지사제 복용이 오히려 장염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고 또 일부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수양성 설사를 위주로 하는 대부분의 급성 감염성 장염에서는 지사제 복용이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간격에 맞게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사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또 장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궁금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염은 전염되나요? 인데요. 간혹 집단 장염에 관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장염의 전염성이 있는 건가요? 세균이 분비한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을 제외하면 대부분 장염을 일으킨 원인 병원체는 사람 몸 안에서 증식되어 배출돼서 물이나 음식, 물건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급성 감염성 장염은 전염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균에 따라서 전염력이나 파급력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장감염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나 이질이나 살모넬라 같은 세균으로 인한 장염인 경우에는 특히 집단 발병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네, 장염에 관한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장염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꼭 내원을 해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우리가 장염이 걸렸을 때 복통이 심하지 않고 하루 4에서 5회 이내 수양성 설사만 있는 경우에는 경구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을 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자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통이 심하거나 발열, 혈변, 그리고 탈수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장염 치료는 크게 수분과 전해질 그리고 에너지 보충이 있고 불편한 증상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항생제 사용이 있겠습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하루 이상 지속되거나 복통이 심하거나 혈변이 있는 경우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면역 저하자 심한 심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32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따뜻한 물과 죽만 먹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도 물 마시는 것을 싫어해서요. 혹시 물 대신 이온 음료를 마셔도 될까요? 3일째가 되니 물 마시는 게 힘드네요. 라는 사연인데 선생님 어떤가요? 물 대신 이온 음료 마셔도 괜찮은가요? 우리가 급성 감염성 장염에 걸려서 설사하는 경우에는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경구로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나트륨이나 칼륨, 그리고 염소, 중탄산 이온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이온 음료를 마시게 되면 어느 정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장 운동을 오히려 항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증상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온 음료 드실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27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앓이를 많이 하고 장염도 자주 걸렸어요. 심할 때는 한 달에 2번 걸린 적도 있고 장염이 심해서 학교를 못 간 적도 있었는데요. 저처럼 장염에 자주 걸리면 나중에 만성 장염이 되는 건가요? 혹시라도 만성 장염으로 되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라는 사연인데 장염을 자주 앓는 경우에는 만성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만성 복통과 배변 습관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급성 감염성 장염 이후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감염성 장염으로 인한 장 면역 반응의 이상으로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또한 감염성 장염 자체가 만성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이나 캄필로박터, 에어로모나스 장염 또는 원충류에 의한 장염인 경우에는 장염 자체가 만성화해서 만성 설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성 감염성 장염인 경우에는 후유증이나 합병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장염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퀴즈를 통해 장염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이해해보는 시간인데요.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장염이 오래되면 대장암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십시오. 장염이 오래된다고 해서 암까지 된다면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희망을 담아서 X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암이 심한 경우에는 대장 직장암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급성 감염성 장염은 대장암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유산균을 먹으면 장염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무엇일까요? 장 건강 위해서 유산균 되게 비싼 것도 많이들 드시고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좀 희망을 담아서 O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런가요? 유산균과 같은 장에 유익한 균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즈 장염이나 일부 감염성 장염을 극복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성 감염성 장염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장염에 관해서 여러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장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감염성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크게 개인위생과 식품위생입니다. 개인위생으로는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고 얼굴과 입 주변에 청결하지 않은 것이 닿지 않도록 하며 장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위생으로는 채소나 과일을 깨끗이 잘 씻어서 먹고 조리된 음식은 가능하면 신선한 상태에서 먹어야 하며 보관 시에는 냉동,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육류나 해산물을 취급한 손이나 기구는 깨끗이 세척해야 하고 다른 음식과 분리 보관, 취급해야 하며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만약 장염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적절하게 방문하셔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정동민 선생님과 함께 장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